안녕하세요. 이번에는 2019년 1회 1급 2형 컴퓨터 능력 1급 엑셀 부분을 풀이하려고 합니다. 2021년 시험부터 우리가 시험제 바뀌었기 때문에 이 회차에서는 계산 작업 위주로만 풀이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분석 작업이나 기타 작업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책을 보고 수정된 부분은 수정됐다고 인지하시고 풀어보시고 수정이 전혀 되지 않은 부분 있죠. 차트하고 프로시저 부분은 개인적으로 꼭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파일은 길버 출판사의 신화공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기본서에 있는 최신 기출 문제에서 2019년 1회 1급 2형을 열어주시고 암호는 2563 웃는 눈 그리고 5예요. 이렇게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계산 작업 위주로만 풀이를 할 거라서 기본 작업에서 2번, 3번 그리고 계산 작업 이렇게만 풀게요. 자, 기본 작업 2번 문제에 어떤 기능을 요구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기본 작업 2번에 기본 작업 1번에서 2번 기본 작업 2번 시트에서 할 거고 고급 필터를 수행할 겁니다. 자, 고급 필터 하면 식을 먼저 쓰죠. 조건에 관한 식. 자, 우리 조건은 경쟁률이 상위 3위까지와 하위 3위까지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 조건에 해당되는 것을 A35번부터 쓸 거고 함수 3개를 이용합니다. 자, 함수는 난이도 높은 함수가 나오진 않았어요. 라지는 세 번째 큰 값, 두 번째 큰 값을 제시해 줄 거고 스몰은 두 번째 작은 값, 세 번째 작은 값 등을 제시를 해줘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 경쟁률이 상위 3위까지 와 그랬어요. 이제 대부분 와는 이제 엔드로 통하지만 여기서는 경쟁률에서 두 개를 완전히 따로 할 거잖아요. 상위 3위까지이면서 하위 3위까지인 건 없어요. 상이면 상이고 하위면 하인 거죠. 그래서 5라는 함수를 줬어요, 여러분. 5라는 함수로 두 개를 연결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결과도 어떻게 됐는지 보죠. 결과는 지금 행만을 대상으로 표시, 이게 이제 전체 행이란 이야기예요. 앞에 이제 전체 이렇게 전체 행, 전체 모든 필드 이런 말이 좀 이제 행이라고 대신 나왔다고 보면 돼요. 모든 필드를 대상으로 표시하시오. 결과는 A38번부터 표시하시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번 문제 푸는데 원래 풀이 방법하고 조금 다르게 지금은 제목 중에 필드 중에 해당되는 필드만 가지고 오라는 문제가 다수 있기 때문에 그 풀이에 맞춰서 풀이해 드릴게요. 자, 고급 필터 조건 먼저 쓰죠. A35번에 조건을 쓸 거다. 우리는 식이 나오면 조건 또는 제목, 조건 제목이라고 쓰고 자, 아래에 등호로 시작하고 식을 연결하는데 우리 둘 중에 하나, 또라는 개념을 가져간다. 5어 추가합니다. 자, 이 5의 세 번째 큰 값, 뭐 세 번째 작은 값 이걸 줄 거잖아요. 경쟁률에서. 자, 그런데 여러분 라쥐를 썼을 때 내가 답이 뭐가 나오는지 알아야 식을 만들어요. 자, 우리가 라쥐를 쓸 거예요. 라쥐 쓰고 라쥐 함수는 범위를 잡고 K번째 우리는 세 번째가 되겠죠. 3이라고 쓸 거예요. 그럼 결과로 어떤 게 표시될까요? 자, 경쟁률 중에 상위 3개라고 세 번째라고 했어요. 그럼 제 눈에 보이는 것 중에서는 지금 제 화면에서만 19.1이 제일 큰가요? 1. 그리고는 14.3이 두 번째 크네요. 그리고 14.1이 세 번째 큰 것 같아요. 제 보이는 화면에서만. 자, 그럼 라지를 했을 때 답이 14.1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조건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내가 큰 거 세 마리를 어떻게 꺼낼 것이냐? 이렇게 14.1, 19.1, 14.3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자, 이 라지에 의해서 나오는 결과 셀보다 커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커야 돼요. 누가? 비교해야 되는 셀이. 그래서 조건 잡을 때 이렇게 잡으시는 거예요. 라지를 넣었다고 해서 라지만 끝이 아니고 라지에 의해서는 지정된 값이 나와요. 값. 나한테 있는 값 중에 세 번째 큰 숫자를 그냥 딱 갖다 준단 말이에요. 그럼 얘보다 더 크면 세 번째 큰 값보다 클 거고 자, 얘보다 작으면 세 번째 작은 값보다 더 작겠다. 하위 세 번째, 상위 세 번째가 골라지는 것이다. 그럼 이제 써볼게요. 자, 5에 경쟁률의 첫 번째는 그쵸? 크거나 같아요. 확대해 드릴까요? 크거나 같아요.
뭐보다? 라지보다. 자, 아직 두 번째 로지컬 안 갔고 첫 번째 라지 완성할게요. 자, 라지 가서 첫 번째 어레이에 경쟁률 전체 중에서 자, 어떻게 하죠? 세 번째 큰 값이에요 라고 쓰면 돼요. 자, 식이 안 끝났습니다. 저 이제 바로 하고 싶었는데 꼭 참았어. 자, 우리 if, and, or, 조건부 서식 지금 다 그래요. 이런 조건문, 로지컬이 나왔을 때는 비교 연산자를 중심으로 봐야 될 것이 있다. 자, 비교 연산자 앞에도 셀을 찍을 수 있고 뒤에도 셀을 찍을 수 있는데 뒤쪽에 셀들을 클릭하거나 블럭 잡게 되면 반드시 움직이지 못하게 묶어서 하나의 답만 유지되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의 결과만 유지되게 한다. 자, 그러면 여기 j3부터 j33에 F4를 걸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채워진다고 생각해봐요. j3 버리고 내려가고 j4 버리고 내려가고 j5 버리고 내려가면 숫자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세 번째 큰 값도 변할 수 있다. 그렇죠? 자, 5의 두 번째를 해야죠. 자, 두 번째는 스몰이었어. 그럼 우리 또 쓸까요? 쓰지 말자고요. 복사해서 붙여 넣어요. 라지와 스몰은 사용하는 방법이 같아요. 같은 애들이에요. 그러면 함수 이름만 고쳐주면 된다. 자, 그럼 식을 다 쓴 거죠. 함수 이름 하나 바꾸면서 확인하시고. 자, 결과로 표시를 해야 되는데 결과 중에 어떤 걸 하시오라고 지정이 없었어요. 그러면 그냥 우리는 모든 제목을 복사해서 어디다 붙여넣어야 되지? A38번에 붙여넣어요. 이렇게 안 푸는 것도 있어요. 근데 저희 이렇게 풀게요. 이렇게 다 붙여넣으세요. 자, 위쪽에 표 1에 커서 놓고 데이터 메뉴에 정렬 및 필터에 고급이더라. 다른 장소에 복사하고 조건 범위에 조건 true 2개 잡고 복사 위치에 제목을 몽땅 잡아준다. 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르칠 때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잠깐 답을 보면 이제 답에서도 뭐 그렇게 하라는 순서는 없네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야 어떤 문제가 나와도 풀 것 같아요. 확인. 자, 데이터 몇 개 나오면 되죠? 6개. 그런데 데이터 너무 많이 나왔는데? 쌤 틀렸죠? 어디 틀렸는지 기억나요? 우리 지금 대면하고 있으면 바로 알려줄 텐데 데이터 나오는 순간 알았어요. 부등호가 스몰에서 바뀌어야 돼. 자, 하위는 세 번째 작은 애보다 더 작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 번째 작은 애보다 더 크다고 제가 부등호를 해놨어요. 그랬더니 데이터가 와장창창창 쏟아졌어요. 자, 이렇게 틀렸을 때 어떻게 고칠까요? 너무 많이 나왔어. 다 나온 것 같아요. 자, 전형 39번부터 자, 이렇게요. 다 블럭 잡고 쭉쭉쭉 잡고 자, 오른쪽 마우스 삭제를 해요. 삭제. 자, 그리고 다시 해요. 데이터 메뉴에 정렬 및 필터의 고급, 다른 장소의 복사, 빠방 그대로 확인. 그러면 이제 6개가 나오면 맞아요. 6개 맞죠? 선생님이 에이습을 하고 오지 않는다는 것이 티나는 순간이에요. 선생님 잘 틀려요. 풀이 다 해놓고 틀렸다고 느낄 때도 있어요. 자, 3번. 조건부 서식을 지정하는 것이 3번 문제네요. 그럼 조건부 서식할 때도 선생님 어떻게 풀지? 식 쓰고 복붙을 시키죠. 복사하고. 그런데 붙여넣기까지 과정이 좀 길어. 복사하고 중간에 뭐가 껴져? 조건부 서식을 하니까 블럭 잡고 메뉴 들어가고 붙여넣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이 과정이 중간에 껴야 돼요. 식 쓰고 복붙한다. 자, 조건부 서식할 때 또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 있죠. 밑에 줄에서 막 찾아야 돼. 행전체인지 열전체인지. 자, 방금 전에 고급 필터에서도 봤죠. 중간에 부등호 같은 애들이 끼는데 부등호를 중심으로 왼쪽에도 셀이 올 수 있고 오른쪽에도 셀이 올 수 있어. 오른쪽 셀들은 무조건 F4로 꽁꽁 묶을 거고 왼쪽의 셀은 고급 필터나 기타 식을 할 때는 달러를 채우지 않지만 조건부 서식에서는 행전체라고 하면 반대로 열번호에 달러 채우기. 열전체라고 하면 행번호에 달러 채우기를 하면서 식을 써야 된다. 자, 이 식 수식인지 확인하시고 함수 뭐 줬는지 볼까요? 퍼센트라고 엔드 줬어요.
자, 퍼센트도 여러분들이 흔하게 접하는 함수는 아닌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자, 평균이 전체 평균의 70% 이상, 90% 이하. 그러면 70하고 90 사이에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전체 평균의 70% 이상이면서 90% 이하예요. 그래서 and 들어가고요. 자, 퍼센트리 저 70을 어떻게 해줄 건지 풀면서 보겠습니다. 기본 작업 2번 시트를 열어주시고 행전체라고 하면 첫 번째 행의 오른쪽이나 왼쪽에 쓰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들 분명히 퍼센트 알까? 모르는 학생들도 있으니까 퍼센트를 먼저 공부하고 갈게요. 자, 퍼센트라는 함수를 보면은 이 함수는 예전 버전하고 호환되는 함수인데 K번째 백분위 수를 구해준대요. 그럼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게요. 그래야 퍼센트를 앞에 쓸지 뒤에 쓸지를 알거든요. 자, 우리는 평균이 전체 평균에 뭐라고 했거든요. 자, 일단 식은. 자, 어레이에 커서 넣으면 순위를 구할 데이터의 범위니까 평균이 되겠죠. 평균 범위 중에 이렇게. 자, K값이 나오는데 K값은 0에서 1 사이의 백분위수 값이래. 우리는 70%를 일단 봐야 돼요. 그럼 0에서 1 사이로 쓰려면 어떻게 써야 되죠? 0.7을 쓰든지 엑셀에서는 70%도 쓸 수 있어. 그랬더니 오른쪽에 결과 뭐 나와요? 84. 자, 그럼 70% 이상이라는 거는 84라는 숫자보다는 커야 된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그래야 70% 이상이 된다. 자, 그럼 90%는 뭐 나올까요? 해볼까? 90. 그랬더니 86이 된다. 아, 84보다 크고 86보다 작은 애들이 나오면 70에서 90%이구나. 되셨어요? 자, 그럼 이 식을 어떻게 써야 될까요? 자, 우리는 함수를 그냥 주지 않았고 and를 줬어요. 그럼 and 안에 퍼센트리 들어간다는 거죠. 제가 수식을 지우지 않고 수식 입력줄에 and를 그냥 썼어요. 자, 그럼 and에 한번 가볼게요. 자, and에 갔더니 퍼센트만 있어. 그것도 90으로. 자, 70으로 바꿔줄게요. 70%는 하고 바로 true가 나왔는데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고 온 거야. 우리 퍼센트에 의해서 답은 아까 74연이? 84연이? 바로 까먹었어요. 또 84라고 칩시다. 자, 이렇게 나와요. and는 우리 and라는 함수의 로지컬은 항상 셀의 부등호의 값을 유지한다. 이게 세트다. 자, 이렇게 되지 않는 경우는 is 땡땡이로 시작하는 함수들이다. 함수들은 뭐 이제 끝에 값이 안 나오고 그냥 is로 끝나니까. 자, 그럼 우리는 is로 시작하는 함수가 아니니까 셀의 부등호의 값을 유지해야지. 그럼 퍼센트리 뭐예요? 값이에요. 값. 그럼 앞쪽에 뭐가 와야 돼요? 여러분들은 마우스로 클릭하세요. 자, F3번 셀에 있는 값이 70%보다는 크거나 같아요. 됐죠? 자, 또 하나가 있죠. 복사해서 붙여넣게요. 이번에 부등 안 틀려야지. 자, 작거나 같아요. 뭐보다? 90%보다는 작거나 같아요. 식이 끝났나? 아니야, 아니야. 우리 정신 차려요. 우리는 조건부 서식을 하고 있어. 자, 조건부 서식은 부등호 앞에서, 여기서 볼까요? 자, 부등호를 중심으로. 앞쪽에는 행전체라고 하면 F의 달러를 건다. 자, 부등호 뒤쪽은 범위를 잡았을 때는 무조건 F4를 한다. 이거 해야지. 자, F3에 클릭해서 총총총. 자, 뒤쪽에 블럭 잡고 F3 한번. 자, 앞쪽에 다시 총총총. 뒤쪽에 블럭 잡고 F3 번. 자, 이 부분은 저는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려고 이렇게 따로 하고 있는데 셀 클릭하자마자 해요. 셀 클릭하고 조건부지. 조건부 3번 누르면 되거든. 자, 퍼센트 할 때 어떻게 해요 또? 한번 잡아줘야지. 블럭 잡자마자 하세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번거롭지 않아요. 자, 다시 돌아옵시다. 조건부를 할 때는 확인하고 나가면 안 되고 복사를 한다. 수식은 취소를 하고 그 다음에 블럭을 잡는다. 지정한 만큼 블럭을 쭉쭉 잡아준다. 메뉴 가야지. 홈 메뉴에 조건부 서식에 세규칙에 가서 수식에 붙여 넣는다. 서식 단추 눌러서 서식을 주세요. 기울임꼴에 글꼴색 채우기 색이네요. 채우기 색은 노란색. 됐을까요? 자, 확인하고 다시 확인하고 자, F4로 저도 좀 축소를 해볼게요. 어떻게 나왔어요?
아까 우리 평균이 84에서 86점 사이에 이렇게 줄이 들어가면 아주 잘 된 것 같아요. 자, 잘하셨어요. 계산 작업 5문제 해볼게요. 제가 2019년 이후에까지는 페이지 레이아웃 풀이를 계속 해드렸어요. 그런데 페이지 레이아웃은 반복적이니까 필요하시면 그 전 회차, 그러니까 2019년 2회, 2020년 1회 뭐 이렇게 봐주시고 이번 회차부터는 좀 풀이를 빼도록 할게요. 계산 작업 열어주세요. 1번. 자, 표 1에서 자, 그리고 또 표 2에서 또 표가 2개나 나왔고요. A4에서 A27번 채우기 할 거고요. 자, 접수 번호를 표시를 할 건데 접수 번호는 행의 번호에서 3을 빼래. 그럼 빼기 3이지 뭐. 이런 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여기다가 대회 종목에 해당되는 종목 코드를 연결하래요. 자, 글짓기이면서 국어인 경우에는 뭐 행번호, 이건 왜 행번호인 것 같아요. 행번호에 빼기 W를 주래. 자, 뭔가 연결을 할 때는 AND가 하죠. 자, AND를 주지 않았을 때 대신 할 수 있는 연결하는 함수가 concatenate입니다. 자, 각자 행의 번호를 가지고 오는 거는 row라는 함수예요. 자, VLOOKUP도 줬는데 우리 VLOOKUP까지 연결해서 표 보면서 이야기하죠. 자, 3개 함수 모두 다 사용할 겁니다. 표 1에서 볼게요. 접수 번호를 넣을 건데 자, 이거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개씩 해봐요. 자, 아직 row라는 함수도 쌤 저는 어려워요. 그럼 접수 번호에 써보지 뭐. row. 바로 열고. 자, FX 누르세요. 또는 컨트롤 A를 하세요. 그러면 레퍼런스에 지금 우리가 아무것도 안 넣었어요. 데이터도 없는데 얘가 알아서 사례해. 자, 레퍼런스는 인수를 생략할 수 있어요. 생략을 하게 되면 자기 행의 번호를 가지고 와. 그래서 저는 쌤 생략하기 싫은데요. 저 어딘가를 잡아야겠어요. 잡으세요. B사를 잡든 C사를 잡든 그거는 점수와 상관이 없어요. 자, 나는 선생님이니까 생략. 자, 확인합니다. 그랬더니 4가 나왔어. 자, 4 뒤에 원래대로라면은 제가 수식을 좀 켰어요. 앰퍼샌드, 쌍따옴표 빼기 뭐 이런 거를 주는 경우가 많죠. 특히나 엑세스에서는. 그럼 이렇게 엔터 치면 4 빼기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concatenate 함수를 줬어요. 자, concatenate 함수도 한번 볼까요? 어떤 함수인지? 자, 등호 concatenate. 제가 여러분들이 순서대로 듣고 있지 않다고도 생각이 돼서 설명이 좀 많아요, 여러분. 다 아시는 분은 돌리세요, 그냥. 자, 텍스트 1에, 자, 1이 나왔을 때 두 번째 빼기를 주고 세 번째 W를 주면 어떻게 되느냐? 써보면 되죠. 자, concatenate는 아래쪽에 여러 텍스트를 조인, 합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에 텍스트 하나씩 이렇게 써주면 그 텍스트를 합쳐서 결과가 나온다는 거지. 이게 concatenate예요. 지금 회차에서 좀 자주 나오고 있는 편이죠. 자, 이제 마지막 VLOOKUP이 나왔는데 VLOOKUP은 이제 설명 안 할게요. 자, VLOOKUP은 제가 초반에 좀 열심히 설명했던 부분이기도 하니까. 자, 표 2하고 이제 표 1에 있는 뭐를 보라고 했으니까 표 2를 봤더니 대회 종목을 알면 종목 코드를 알 수 있어. 1번 열의 데이터를 알면 2번 열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1번 열의 대회 종목이 내 데이터 중에 있느냐? 너무나 똑같이 있죠. 따로 할 게 없어요. 그쵸? 자, 오른쪽에 있는 표만 가지고 4가지의 인수를 다 넣는 겁니다. 자, 1번 열에서 찾아야 되는 내 값을 1번 인수에 넣고, 자, 2번 인수가 표가 될 거고, 3번 인수는 답을 종목 코드를 가지고 올 거니까 2가 되겠죠. 자, 4번 인수는 1번 열에 있는 데이터가 문자니까 0을 쓰셔야 돼요. 자, 이제 연결해서 풀어볼게요. 접수 번호는 어쨌든 3개의 데이터를 쭈루룩 연결해서 빼기를 사용해서 푼다. 그래서 concatenate가 먼저 간다. 자, 뭘 연결할 거냐? 행의 번호에서 빼기 3을 한 값에 빼기를 하고 자, 그 다음에 W를 하는데 W는 VLOOKUP에가 가지고 올 것이다. 자, VLOOKUP 갈게요. VLOOKUP 가서 첫 번째 오른쪽 표 2에서 1번 열에 있는 내 값. 내 거 대회 종목의 데이터를 자, 오른쪽 표 2에 1번 열에서 찾고 고정. 자, 조건부 서식할 때도 지금처럼 블럭 잡자마자 F4를 빵빵 눌러야 돼요. 자, 블럭 잡은 범위 중에 종목 코드가 필요하니까 2번 열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오고
랭지루컵 1번 열의 데이터가 문자면 무조건 0이다. 1번 열의 데이터가 숫자면 생각 한번 한다. 자, 우린 0입니다. 그러면 답을 오른쪽에 보니까 W가 나왔어요. 자, 컨케이트네이트에 가서 보면 1-W라고 나오고 최종 결과 굳이 가지 않아도 가장 하단에 나오죠. 자, 확인하시고 채우기 하시면 1번 문제가 마무리가 됩니다. 채우기는 오른쪽 아래 얇은 십자가 만들고 더블 클릭하는 거예요. 이제 2번 문제 해볼까요? 자, 2번은 또 이제 반가운 문제가 나왔어요. 반가워야 돼요. 사용자 정의 함수가 나왔어요. 예, 갖다 쓰면 돼. 자, 2019년 생일에서 연도를 뺀 값이 생년월일에 연도를 뺀 값이 2019에서 뭐 생년월일에 연도를 빼니까 2어겠죠. 그리고 생년월일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자, 얘가 7부터 8이면 유년부, 9이면 뭐 초등부, 10에서 11이면 소년부래요. 그러면 7에서 8부터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그럼 6은 없나? 이거 한번 보셔야 돼요. 자, 만약에 지금 아래를 안 봤어요, 제가. 근데 6이 없다고 치면 지금은 뭐 7에서 8, 9, 10 순차적으로 걸러지잖아요. 자, 일단 10 이상이면 소년부이고 9와 같으면 초등부이고 7보다 크거나 같으면 유년부라는 거죠. 이걸 걸러주는 거죠. 자, 이거를 if를 썼을 때 제가 하는 것처럼 이제 10부터 걸렀는데 이걸 7부터 걸으면 좀 오른하기 쉬워요. 왜냐하면 7부터 걸으면 7보다 크다에 8만 들어가는 거 아니고 9도 들어가고 10도 들어가고 11도 들어가니까 아니오 값으로 오는 확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큰 수부터 걸르는 거예요. 10 이상이면 소년부, 9면 초등부, 뭐 유년부. 이게 아니면 바꿀 수는 있어요. 어떻게? 순서대로 하면 8 이하이면 유년부, 9이면 초등부, 뭐 11 이하이면 소년부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있겠네요. 그렇죠? 이건 여러분들이 만들기 나름이에요. if를 줬을 때. 문제가 아직 안 끝났죠? 아래 보니까 if가 아니야. select case야. 자, select case면 case를 뭘로 잡을까? 2019에서 생년월일 뺀 거 잡으면 되지 않을까요? 2어 뺀 거. 자, 이게 계속 반복적일 거니까. 자, 이 문장은 if로도 써보고 select case로도 써보고 2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써볼게요. 엑셀 열고 개발 도구에 비주얼 베이직 가서 무조건 삽입에 모듈 한다. 자, 이 모듈에 들어가서 똑같이 써야지. 자, 이 퍼블릭 펑션과 엔드 펑션 사이에 여러분들은 select case를 쓰셔야 돼요. select case. 자, 케이스로 뭘 잡아요? 2019에서 빼 이어의 생년월일. 자, 케이스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지. 자, 케이스가 7에서 8까지이면 이렇게 써요. 이제 if였으면 그냥 8 이하이면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도 케이스 이즈 뭐 8 이하이면이라고 해도 사실은 데이터에 무리가 있게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시험지에서 정확하게 줬잖아요. 7부터 8 사이 뭐 이렇게 줬으니까 우리는 그대로 쓸게요. 자, 이럴 때는 7 to 8이라고 쓰는 거예요. 케이스에서. FN 소속은 유년부. 자, 이번엔 케이스가 9죠? 그러면 is 없이 9. 자, FN 소속은 초등부. 자, 이번에는 10에서 11이라고 그랬죠? 케이스. 자, 10에서 11. FN 소속은 소년부. 그리고 케이스가 끝나죠? and select. 자, if로 쓰게 되면 이제 아까 했던 것처럼 쓰게 돼요. 그렇게 되면 밑에 써드릴게요. 좀 이따. 자, 일단 케이스를 좀 먼저 볼까요? 이거 중요해서. 자, select 케이스를 쓰게 되면 케이스를 하나 잡아요. 그리고 케이스의 유형이 3가지예요. 자, 부등호가 나오는 경우, 뭐 지금처럼 to가 나오는 경우, 크거나 같다. 그리고 to가 나오는 뭐뭐부터가 나오는 경우, 그리고 뭐뭐와 같다 이렇게 표시되는 경우. 자, 케이스 부등호가 나오면 케이스 is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부등호를 쓰고 뭐 지금은 7인가요?
자, 어디부터 어디까지라고 나오면 케이스, 그 다음에 뭐 7 to 9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방금 썼죠. 자, 뭐와 같다라고 나오면 이지가 없어요. 케이스 9. 문자일 때도 그러면 이지가 없겠죠. 그래서 케이스에 조건을 주는 방법이 세 가지임을 꼭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중요해요. 이거 문제 말고는 다 케이스 이지가 많아요. 그래서 이 문제 좀 잘 봐주세요. 적어놓고, 접어놓고, 별 달고, 빵빵빵, 형광펜 쫙쫙쫙 그어놓고 시험 보러 가기 전에 한번 봅니다. 이 문장을 if로 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if로 시작을 해서 2019에서 이어 생년월일 이거를 뺀 값이 7 이상이죠. 7 이상이면서 and 자 2019에서 y 자 생년월일 이걸 뺀 값이 자 8 이하 이 두 개의 조건에 맞으면 이렇게 써야죠. FN 소속은 유년부 자, 아니었을 때 2019에서 이어로 생년월일을 뺀 값이 9와 같으면 den을 안 썼으면 FN 소속은 초등부 그리고 else 아니면 나머지 10에서 11이죠. else로 쓰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남은 데이터는 그래서 FN 소속은 소년부 그리고 and select and if 이렇게 가도 돼요. 쌤 그러면 쌤 여기 10에서 11도 케이스 else라고 하면 안 되나요? else 케이스 케이스 else 선생님 지금 미쳐나가 봐요. 자,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데이터가 이제 이건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6이나 이런 데이터가 없으면 6이나 12 이렇게 벗어나는 숫자가 없으면 케이스 else라고 쓰셔도 무리가 없이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럼 if에서도 쌤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케이스를 else 말고 else if로 계속 받으면 어떻게 돼요? 괜찮아요. 아닌 펄스 값이 없으니까 여기도 생년월일 얘가 이제 지친다 10 그리고 and 2019 빼기 이어 생년월일 그리고 얘가 11이었나요? 11 자, 이렇게 써도 괜찮아요. 그럼 마지막에 else 없잖아요. 마지막에 else 없으면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대로 멈추거든요. 어떻게 쓰셔도 될 것 같은데요. 자, 경우의 수가 많아요. 이 중에 여러분들 생각나는 대로 써서 답이 나오는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if하고 select 케이스를 이 문제에서 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if문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케이스는 마지막에 10 to 11 이렇게 안 하고 케이스 else로 지금 간 상황이에요. 자, 닫아보시고요. 소속을 FN을 해볼까요? FN 소속에 자, 생년월일만 넣으면 된대요. 엔터. 자, 채울게요. 우리 소년부를 제가 마지막에 그 else를 넣었잖아요. 자, 소년부 2009년생이면 10살에서 11살 맞죠? 그래서 지금 결과가 잘 나오는 것으로 보여요. 하나 두 개 해보면 다 답인지는 알 거니까. 두 번째 문제를 풀었고요. 두 번째 문제에 정답으로 갈 것이 많은 것 같아요. 세 번째 문제 풀어보죠. 3번 문제는 대회 종목과 성적을 사용해서 자, 또 여기 채우기 하네요. 여기에 종목별 순위를 구한대요. 자, 이것도 별 달고 이게 되게 좀 생각할 때마다 어려운데 우리 문제 그대로 쓸게요. 종목별 순위는 대회 종목별로 일단 성적을 비교해. 그래서 작으면 1을 더해요. 더하기 1을 해요. 언제? 작으면. 자, 그 결과에 다시 추가로 이 결과에 추가로 1을 더해요. 자, 썸의 if에 두 개를 사용한 배열 수식이니까 우리는 결국은 if를 사용한 배열 수식이에요. 자, 그러면 1을 더한다는 건 도대체 뭘까? 작을 때마다 지금 우리 순위를 나타내는데 어디를 계산을 하시오라는 건 없잖아요. 어떤 성적을 이용하라고만 하지 어디에 합을 구하여 막 이런 말은 없어요.
자, 순위라고 하는 거는 비교를 해서 내가 제일 커 그러면 거기가 1등이 되면 되니까 데이터 1을 주면 되고, 자, 거기에다가 이제 뭐 하면 되죠? 또 더하기 1을 하면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계산 범위가 1이라고 보시면 돼요. 1을 더한 후 이게 지금 계산 범위가 되는 거예요. 조금 문제 자체가 좀 난해해요. 문제 설명 자체가. 저희는 이 문제를 그대로 푼다고 생각할게요. 3번 문제 보시고 종목별 순위에 일단 썸과 if를 사용한 배열이잖아요. 그럼 일단 썸을 열어야죠. 그리고 if를 넣어줘야죠. 여기까지 오셔야죠. 자, 그런 후에 생각을 하자고요. 자, 우리 문제에서는 조건이 하나 나왔어요. 종목별 뭐 점수를 비교하여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인수의 조건을 다 넣어줘야 돼요. 조건을 다 넣어줘야 돼요. 다 곱하거나 더하기 하죠. 자, 그리고 두 번째 value if true가 1값이라고요. 그죠? 자, 그러면 조건은 뭐냐면 문제가 제가 문제를 덮어버렸어요. 잠시만요. 자, 대회 종목별로 성적을 비교하래. 그럼 대회 종목이라고 하는 것이 내 거 데이터가 되는 거잖아요. 자, 블럭을 잡아보죠. 종목별 성적을 비교해요. 자, 조건 두 개가 맞으면 1을 줄게요. 자, 이게 일단 큰 틀이고요. 첫 번째 조건은 종목별 그랬으니까 내 거 종목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대회 종목 전체 중에서 고정시킵니다. 같은 걸 골라요. 그런데 지금 별도의 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표에 있는 자기 거 데이터랑 같은 걸 골라내요. 그리고 두 번째 성적을 비교하라 그러잖아요. 자, 내 거 성적이 전체 성적하고 비교해서 작아야 되죠. 자, 내 거 성적이 작아야 돼요. 누구랑? 전체 데이터랑 비교를 했을 때 작아야 돼요. 이렇게. 이게 지금 두 번째예요. 이 두 번째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성적을 비교한다는 거는 내 성적을 한 개씩 다 비교하고 다니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 성적과 내 성적을 비교할 거예요. 자, 그래서 데이터에 각각 1을 다 줘. 그리고 썸을 해. 그게 이제 우리가 쓰는 배열에서 1이고요. 문제 안 끝났죠. 이 결과값에 최종적으로 또 더하기 1을 하라 그랬거든요. 자, 배열 끝났어요. 컨트롤 시프트 엔터로 마친다. 그래서 2등이 나오고 채우기를 했을 때 같은 등수가 나옵니다. 자, 이유는 같은 등수일 때는 종목이 같을 수도 있지만 종목별로 등수를 구하니까 종목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구연동화하고 국어, 합창음악이라고 해서 종목이 다르죠. 이렇게 문제를 풀었고요. 자, 이 문제는 혹시 제가 좀 이제 우려스러운 마음에 비교를 하면 도대체 어떻게 나온다고 이제 이렇게 좀 될 수가 있어서 저만 앞에 구경만 하세요. 그 비교하는 걸 좀 잡아드릴게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이곳에 등호. 내 거 성적이 작은지 보잖아요. 다른 성적이랑. 그럼 어쨌든 비교가 일어나니까 컨트롤 시프트 엔터로 쳤을 때 지금 블럭 잡고 시작했어요. 그러면 자, 각각 이렇게 펄스 투루 뭐 이런 애들이 나와요. 투루 펄스로 나와요. 그런데 이곳에 이제 우리가 뭘 하라고 하냐면 1을 주세요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이 펄스와 투루에 1로 바꿔내 볼게요. 자, 수식 입력줄에서 바로 하죠. 자, 우리 2% 했잖아요. 곱하기 1을 해도 되지만 2% 줬으니까 이 조건에 맞으면 쉼표 1을 줄게요. 이제 if 문에 들어가면 종목별을 제외했을 때는 이렇게 나와요. 컨트롤 시프트 엔터. 자, 그러면 내가 다른 애들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 보니까 나보다 작아요. 우리 97보다 작은지 보는 거잖아요. 식을 그렇게 썼죠? 자, G4가 전체 데이터 중에 작다고 생각이 되면 1을 주래요. 그러면 지금 97보다 크다고 생각이 되는 애들한테 1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원래 있던 데이터가 숫자가 더 크면 되는 거예요. 내가 작은 게 이제 맞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97보다 큰 데이터들한테 1이 들어가요. 이걸 더하면 얘가 몇 등이 되죠? 2등, 3등 뭐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
2를 대입해서 순위를 구할 수도 있다. 우리가 늘 개수만 구하지만 그 개수가 또 순위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잠깐 여러분들이 순서대로 하나씩 하나씩 써보시면 이렇게 차례대로 나오거든요. 이해 안 되면 저한테 톡 하셔도 되고 한번 써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4번을 해볼까요? 자, 3번이 다소 난이도가 있었기 때문에 4번은 아마 쉬울 거예요. 쉽기를 바랍니다. 자, 표 1과 표 3의 두 개를 사용해서 또 채우기도 할 거고 분류와 성별별 인원수를 구하래요. 인원수 1. 이것도 1이네. 자, 분류는 대외 종목의 끝자리 두 글자이고 자, if, count, write를 사용한 또 배열 수식. 진짜 이러면 배열 수식 싫어지죠? 자, if가 있는 배열 수식이다. 자, 인원수를 계산하는 게 많게는 썸을 주지만 if가 들어가면 count를 줘도 결과는 같이 나와요. 자, 인원수를 계산할 때 count가 마무리를 한다. 자, 수 구해 볼 거고요. 일단 식을 좀 봐야, 표를 봐야 식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분류와 성별별 인원수 표를 봤더니 채우기 하는 것을 문제에서 짐작을 하셨겠지만 자, 채우기를 어떤 방향으로 한다? 오른쪽도 하고 아래도 할 것이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 달러 친구들 계산해야 되죠. 남자를 잡았을 때는 달러를 첫 행 2번 눌러줄 거고 국어를 잡았을 때는 달러를 왼쪽 열 3번 잡아줄 거고 나랑 따로 분리되어 있는 표 1의 모든 데이터는 F4를 한 번 해서 완전하게 채운다. 기억해 주시고 자, 이제 문제 볼까요? 자, 문제에서 최종 답은 카운트가 가져갑니다. 등호 카운트를 넣으세요. 자, 조건에 맞는 것만 카운트합니다. 다시 if 추가합니다. 자, 우리 거 조건이 몇 개냐면 분류와 남녀가 다 맞아야 돼요, 지금. 국어인지 그리고 곱하기 남자 여자인지를 다 맞춰낸 다음에 인원수는 1이 안 됐어. 1이 합니다. 라고 넣으면 돼. 잠시만. 끄고 확대시켜 줄게요. 제가 배열함수 푸는 방법은 이렇게 풀죠. 다른 강사님들 어떻게 푸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10년 동안 강의하면서 이렇게 했을 때 학생분들이 가장 좀 효과적으로 처음에 따라올 때 효과적으로 따라와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조건은 성별이 여자인 게 쉬우니까 성별 먼저 하자고요. 성별 전체 중에서 F4 고정시켜요. 자, 내 거 성별 위에 있죠. 남자 찍고 찍으면 뭐 한다? 처댕한다. 자, 두 번째 국어, 영어, 수학 나와야 되는데 국어, 영어, 수학이 없어. 대외 종목에 보니까 5글자, 4글자 이렇단 말이에요. 자, 대외 종목 뒤에 있는 두 글자잖아요. 라이트를 했을 때 값이 같아요. 누구랑? 표 2에 있는 국어랑. 자, 왼쪽에 있는 거 찍으면 왼쪽 열 해준다. 그럼 라이트 하러 가야 되죠? 라이트 갑니다. 자, 라이트의 텍스트는 대외 종목 전체 중에서 F4. 자, 라이트 뒤에서부터 오른쪽에서부터 넘찰제 개수 2개를 꺼낸다. 됐어요. 다 됐을까? 이제 끝났어요, 시기. 컨트롤 시프트 엔터로 마친다. 자, 그런 다음에 오른쪽이든 아래쪽을 먼저 채우고 반대쪽을 채워준다. 됐나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 풀까요? 또 학생분들이 그닥 안 좋아하는 인덱스가 나왔네요. 저는 뭐 인덱스에 잘 풀었으면 좋겠다고 말하지만 이제 학생들이 싫어하는 함수 중에 인덱스가 있어요. 인덱스가 들으면 싫겠지? 자, 표 1과 표 4를 사용해서 성명에 해당하는 대외 종목, 성별, 성적을 이쪽에 표시할 거래요. 인덱스와 매치 함수를 줬어요. 자, 어쨌든 인덱스와 매치를 모두 다 써야 되고 뭐 표를 봐야 도대체 어디다 쓸 건지를 좀 알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성명에 해당되는 대외 종목, 성별, 성적을 찾을 거죠. 자, 표사를 봤더니 왼쪽에 성명이 있어. 성명에 맞춰가지고 대외 종목, 성별, 성적을 가지고 오면 되네. 자, 인덱스 함수는 어떻게 쓰죠? 인덱스는 저한테 배우고 있는 분들은 항상 어이구, 블럭이 안 잡혀. 인덱스는 자, 여기에 답이 포함되어 있는 포함 더하기로 할까요? 는 범위. 답이 포함만 돼 있으면 돼요. 그리고 행번호와 열 번호를 줘서 내가 원하는 답, 그러니까 셀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온다.
자, 그럼 우리가 답이 포함된 범위는 대외 종목, 성별, 성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블럭을 적어도 대외 종목, 성별, 그리고 성적 이만큼이 다 들어와야 되겠네요. 이게 포함된 범위가 되는 거죠. 자, 그럼 행번호와 열번호를 잡아줘야 되는데 행번호는 이거 좀 블럭 바꿀까요? 나중에 헷갈릴까? 이렇게 잡을게요. 글짓기부터. 자, 행번호는 이름이 뭐냐에 따라서 이미영이면 1번, 구기자면 2번, 한영명구면 3번 이렇게 들어오면 되잖아요. 성명을 매칭시키면 되는데 이미영이 반드시 여기서 뭐 어디에 있다 이렇게 찾을 수는 없죠.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는 지금 표사에 있잖아요. 자, 이 표사에 있는 데이터가 지금 제가 표 1, 진한색, 빨간색으로 빨간색 여기에서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이름을 가진 다 전체가 궁금하지 않아. 주어진 이름만 궁금하니까 이쪽에서 범위를 좀 찾아야 되고요. 위치를 좀 봐야 되겠죠. 매치가 위치를 찾아주는 역할을 하죠. 매치라는 함수는 내가 지정한 값이 범위 중에 몇 번째 있는지 알려주는 거예요. 0 쓸 거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데이터가 누구니? 좀 위에 있는 명 박동수야. 1, 2, 3, 4를 좀 지워보고 박동수가 어딨나 찾았더니 박동수가 여기 있네. 자, 그럼 매치 함수를 할 때는 박동수가 성명 중에 몇 번째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1, 2, 3, 4, 5, 6, 7, 8, 9, 10 제가 제대로 세고 있나요? 11, 12, 13, 14 힘들어. 왜 14번째 있는 거야? 14번째 있대. 그러니까 행번호는 14가 되는 거지. 자, 그럼 열번호는? 자, 대회 종목을 가지고 와야 되면 열번호는 우리가 블럭을 아까 제가 어떻게 잡는다 그랬죠? 제가 잡을 블럭의 범위는 대회 종목부터 성적까지의 범위니까 이 주황색 범위 중에 대회 종목 1번, 성명 2번, 성별 3번 이렇게 돼 있잖아요. 또 5번, 6번 이게 이제 열번호예요. 그럼 대회 종목이 이 위에 있는 제목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지 또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중에 잡을 거예요. 이렇게 중에. 여기도 매치를 써야 되는 거죠. 대회 종목이라는 글자를 위치로 바꿔줘야 되니까. 1로 바꿔줘야 되니까. 자, 포기하지 말자. 쌤 설명을 못해도 잘해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포기는 하지 말자. 자, 대회 종목에 커서 놓고 배열 함수는 아닙니다. 자, 채우기는 오른쪽과 아래쪽으로 다 할 겁니다. 배열 아니어도 채우기를 할 거면 F4는 동일하게 첫행 왼쪽료를 다 주셔야 됩니다. 자, 등호 인덱스 함수 쓰면 또 막상 쉬워. 첫 번째 거. 자, 어레이 범위는 답이 포함된 범위이더라. 그러니까 대회 종목부터 성적까지의 범위인데 나랑 떨어져 있으면 F4로 고정시킨다. 자, 로우넘. 자, 로우넘은 성명에 따라 달라져서 성명의 위치를 매치로 찾을 거다. 자, 그러면 이제 로우 넘부터 하고 올게요. 우리 콜럼 넘버 안 했어요. 자, 롬. 성명에 따라서 달라질 거예요. 매치. 자, 누구 성명? 여기 박종수라는 애를 박동수라는 애를 그런데 우리는 양방향으로 채울 거잖아. F4를 왼쪽 열 넣어준다. 자, 어디서 찾을 거냐? 표사에서 찾으면 소용이 없어요. 1번이지 뭐. 자, 우리는 표 1의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표 1에 있는 전체 범위 중에 F4 찾을 거고 문자는 생각하지 말고 0을 준다. 그럼 오른쪽에 아까 우리가 봤던 14라는 단어가 나온다. 다시 인덱스 두 번째. 다시 한번 내가 열 번호를 찾을 거다. 번호를 찾을 거니까 매치. 매치 가서 자 이번에 열의 번호를 좌우하는 거는 내가 대회 종목을 가지고 올 건지 성적을 가지고 올 건지에 다르다. 그러면 내 표에 있는 제목과 일치하는 걸 가지고 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표사에 있는 대회 종목을 잡아줄 거고 첫 행한다. 자, 룩커버리 어디서 찾냐? 표 1에서 찾아야 돼. 그런데 블럭을 B 3번부터 어디까지만 잡는다? G 3번까지만 잡는다. F4. 자, 매치 타입 문자니까 0이라고요. 자, 그럼 오른쪽에 다시 열번호 1 나와서 독창 음악이라고 나온다. 자, 확인하고 채우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른쪽도 채우고 아래쪽도 채우고. 자, 이 문제도 좀 어렵잖아요. 이 회차가 좀 문제 어려웠네요. 자, 제목에 따라서 내가 열 번호를 바꿔준다. 그래서 이 제목은 표사에 있는 제목을 표 1에서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찾아줘야 된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으로 열 번호를 찾는다. 자, 지금 제 표에서 보이지 않지만 표사에 성명이 있잖아요. 자, 내가 지정한 사람들만 가지고 올 거고 이 성명이 행의 번호를 가지고 온다. 표사에 있는 이름을 표 1에서 찾아야 행의 번호가 나온다. 이걸 인덱스가 데이터를 찾아서 가지고 오는 역할을 해준다. 좀 힘드시죠? 잠깐 쉬세요. 공부 더 하실 계획이 있었던 분들도 잠깐 쉬었다 다시 해보세요. 자, 너무 수고하셨습니다.